모방에서 시작해서 자체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무기를 자급자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최근 한국의 무기 및 기타 방산품의 수출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그동안 방산 분야에서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지만 실제로는 잘 갖춰진 방산체계를 바탕으로 제일식 무기 등 방산품을 대거 수출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는 이유가 있으며 향후 한국의 발전 상황 또한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5대륙으로 수출하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로 도약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국은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부유한 산업국가로 발전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조선,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의 산업들은 세계 선두에 올라 있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좋은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초기 단계에는 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여 기술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했었다. 한국 정부는 국방의 자주화를 위해 1970년 8월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국방 및 군사산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무기 및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시험평가하여 무기의 국산화 촉진을 주목표로 한다. 이 연구소는 그동안 한국 방위산업 발전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 도입, 학습, 흡수, 수출 혁신 노선을 걸었고 특히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점차 흡수 범위를 확대했다. 다국적 무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무기들을 개발해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1 전차는 미국의 M1 전차 제조사인 크라이슬러의 설계를 의뢰했고 띄워슛 고등훈련기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합작했으며 장보고급 잠수함은 독일 209급 잠수함의 공식 라이선스 생산 버전이다. 단연간의 발전을 거친 한국의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로, 복제에서 자체 개발로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무기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고 대량 수출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의 방산품은 이미 세계 5대륙 80여 개국에 수출됐으며 국가마다 수출품의 종류와 방식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군사선진국에는 상설무역이나 공동 연구개발 방식으로 부품을 수출한다. 동유럽에는 공동 생산 또는 재정 지원 방식으로 주로 훈련용 장비나 부품을 수출한다. 중동 지역에는 산업협력 및 기술 이전 방식으로 주로 항공기, 전차, 자주포 등을 수출한다. 아프리카에는 바터무역이나 현지 생산 방식으로 군용 차량이나 전투장비 등을 수출한다. 한국의 주요 수출 지역인 아시아에는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방식으로 주로 군함과 장갑차, 훈련기 등을 수출한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17년에 들어서 다방면에 걸쳐 꽃을 피웠다. 한화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는 인도와 노르웨이 등에 수출됐고 K50 골든이글과 각종 해군 함정들이 태국에 수출됐다. 한국의 연간 방산 수출액은 2013년부터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수출액은 31억 9천만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수출을 촉진하는 다양한 요인. 한국의 방위 산업 발전은 세 가지 요인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는 정부 정책의 보장이다. 한국 방위 산업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국제시장에서 방위 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는 많은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고품질 방위 산업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간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산품 수출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은 2011년부터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 매년 10%씩 예산을 늘렸으며 2020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또 한국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 자국 무기를 직접 홍보하고 수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군과 민간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개방형 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군사전략과 군사기밀, 신무기 개발과 핵심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게 되며 일반 무기 장비의 연구 개발은 점진적으로 민간 방산 기업으로 이전된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생산, 연구, 개발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상승했다. 한국 정부는 첨단 무기 개발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모두 다수의 방산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조 임무를 맡았다. 세 번째는 공동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은 군수품을 수출하는 동시에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쓰고 다른 나라와의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터키를 연구개발에 초청했고 인도네시아를 참여시켰다. 2018년 4월 한국과 필리핀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방산협력협약을 체결하고 무기 수출과 연구개발 및 제조에 관한 영국의 협력을 확고히 했다. 공동 무기 개발은 첨단 무기의 연구비 분담뿐 아니라 양국의 선진 기술을 융합해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활용을 중시하고 더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위해 해외로 나가도록 장려하고 귀국한 연구자들을 준용함으로써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방개혁 2.0 2018년 7월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은 한국 국방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예고한 것으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국방 예산 증가율 7.5%를 유지하면서 5년간 총 270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는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이다. 둘째는 병력의 규모와 구조를 간소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총 병력은 50만 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군사작전 및 물자 지원에서 무인 시스템의 배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조달 절차와 무역 보상 조치 등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런 계획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 방위 산업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이다. 이에 발맞춰 2018년 9월 14일 한국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고 네 가지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진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로봇공학을 포함한 방산 기술력 강화이다. 두 번째는 지휘통제 시스템, 무인무기, 가상현실 훈련 시스템, 3D 프린팅 기술과 같은 물류 및 생산 지원 기술의 네 가지 주요 군사기술 혁신을 가능한 빨리 달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연구와 혁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학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과 중소기업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법률상의 보장을 실현하는 것, 즉 새로운 방위산업진흥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이다. 이로써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전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더욱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며 실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 방위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사무기의 수출을 장려할수록 지역 안보 상황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한미 전자권 전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의 지위 등의 문제는 한국의 국방개혁과 방위산업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미국의 의구심과 일부 주변국들의 불안을 유발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상황에 더 많은 변수로 작용해 지역 안보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의 무기시장 점유율을 놓고 우리와 경쟁이 과열될 것이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서구 국가의 기존 무기 시장을 침범하지 않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준